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입니다. 오늘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했던 국민의힘 전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또 비대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전부 각하 내지는 기각을 시켰습니다. 참 처음에 가처분 성소를 하고 잠적을 하니 많이 하면서 의기양양해하던 이준석 대표는 참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정문 내용은 아직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정 당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 당헌을 개정한 것이 어떤 절차적 실체적인 하자가 없다 이런 것이죠. 이준석 쪽에서는 소급 입법이다. 당헌을 고치는 것이 소급 입법이다. 또 처분적 입법이다. 이렇게 상당히 관념적인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단체에서 전체 총의로서 단체의 대의원이라든가 어떤 단체 구성원의 총의로 당헌은 하시라도 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어디 소송 중간에 개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이렇게 무슨 비상 상황이라든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참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이제 정당에서 정당의 위기 상황은 어떤 경제적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 상실이라는 것이 제일 큰 위기죠. 그러면 어떠한 것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정당 자체의 광범위하게 권한이 재량권이랄까 어떤 입법권, 당헌 당규를 제정하는 입법권이 정당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소송이 있든 없든 그렇게 어떤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적인 권한에 맡기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소급 입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미 끝난 사안도 아니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런 근거로 해서 부진정 소급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당 구성원들이 당원들이 또는 대의원들이 총의를 가지고 이런 것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면 규정이 되는 거지 법원에서 그것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것을 따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지난번에도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지만 실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처분을 인용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 점 역시 어느 정도는 예상은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준석은 좀 많이 당황했으리라. 지난번 가처분 성소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이 고무를 받아가지고 많이 당황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분적 입법이다 이렇게 또 이준석 측에서는 항변을 했었는데 처분적 입법 보통은 이제 법 자체를 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당헌 당규를 말하는 것이겠죠. 당헌 당규를 가지고
직접 당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번에 뭐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조항 자체만으로는 어떤 당헌 이준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권리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은 뭐 이렇게 뭐 당원 자격을 정지한다 이렇게 당헌 당규에 규정한 게 아니고, 어떤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규정 자체만으로 어떤 이준석에게 권리 의무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처분적 입법이란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 보면은 이준석 측에서는 상당히 어떤 사변적인 어떤 주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그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정당에서의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그러한 광범한 어떤 입법, 말하자면 당헌 당규 규정에서의 자유 재량권,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당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어떤 신뢰도에 따라서 당의 정치적인 선거에서의 성패, 그리고 지지도, 이런 것이라든가 정치적인 신뢰 상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상상황, 위기상황을 규정하는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정당에게 광범위한 재량권,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이런 법원의 이번 결정은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올바른 결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헌 효력 정지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니까 그 비대위원장 선임 효력 정지, 직무집행 정지, 비대위원 선임 효력 정지, 직무집행 정지, 이런 것들을 싸잡아 가지고 연이어서 이제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참 가처분을 하는데 무슨 5차, 그 짧은 시간에 무슨 5차에 걸친 가처분을 신청한다, 참 고금에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이런 생각이고요. 마음이 급했는지 흥분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1차에서 승소를 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었으면 그 상대방에서 이제 가처분에 어떤 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쭉 모아두었다가 이제 한꺼번에 3, 4, 5차를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이제 한꺼번에 정리해서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변호사들이 할 때도 뭐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모아가지고 싸잡아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공격을 방어를 하고 하는 것이 일반인데, 그 세를 못 참고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연이어서 무슨 따발총 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준석의 성격인지 흥분 상태인지 아무튼 이해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이었다. 이 방법론적으로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3, 4, 5차 내리 따발총을 쐈는데 한 번 맞기는커녕 그냥 이제 각하란 것은 소송 요건이 안 돼서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기각은 타당성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참 완전히 멘붕 상태에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이준석은 무슨 조용하고 고독한,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을 간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징계를 먹었을 때, 징계위원회 회부되었을 때 이제
외롭고 고독한 길을 하고 당대표를 사임하고 이것이 장생의 길이었죠. 그것이 장생의 길이었는데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 고독한 길을 간다고 한들 그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반향이 있을 것인가,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소송에서 다 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전부 다 사용하고 이제 폭망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조용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내 갈 길을 간다고 한들 어느 국민이 조금의 어떤 동정심을 가지겠습니까? 에? 뭔가 여지가 있을 때 그만두고 내가 미련을 잊지만 간다 이렇게 하면 참 동정의 여지 참 안 된 점이 있네. 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다 돼 가지고 전부 패소를 하고 이제 외롭고 고독하게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되어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간다고 한들 누가 그 길에 동정의 눈길을 보내일지 참 그동안에 이준석의 처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그런 문제고 소송의 성패의 문제고 결국에는 이제 소송을 이겨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정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잖아요. 이준석이도 당대표였고 정치인으로서의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거죠.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 그런데 이제 소송에서 치고 고독한 길을 간다고 한들 잃어버린 신망이나 지지가 회복이 될까요? 이제 떠나겠다고 한들 누가 지지를 해주겠습니까? 이준석은 이렇게 이번 가처분을 해가지고 무슨 이 가처분 국민의 당이나 자기하고 싸움이 마치 기존에 박힌 돌인 자기들과 굴러온돌인 윤석열하고 윤핵관의 싸움 이런 권력 투쟁으로 몰고 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력 투쟁이 구조적인 어떤 대립 전선이었던 건 맞죠. 그래서 윤핵관이라든가 자기하고 대립하고 그러한 구조적인 권력 투쟁 속에서 이러한 소송이 진행이 되고 했던 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것은 대립한다고 해서 전쟁이 생기지 않잖아요. 남과 북이 대립을 6.25 때 이후로 계속하고 있지만 전쟁이 안 터졌잖아요. 대립 구도가 있다고 바로 전쟁이 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터졌을까요? 그 발발한 그 원인이 있잖아요. 트리거, 성상납 의혹.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떤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안 그러면 국민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안 그러면 어떤 멋진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그때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그것을 그냥 부정하기만 하고 아니다라고만 하고 성상납 의혹이라든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만 하고 그 다음에 정결인멸 교사도 내가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 이미 나와 있는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아무 해명이나 어떤 뚜렷한 대응을 않고 오로지 윤핵관하고 윤 대통령의 과거의 권력 투쟁으로만 몰아갔다가 이제 소송에서 전부 패소를 하고 나니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가 먹는 우물에 침을 뱉는다는 거잖아요. 자기하고 같이 당을 하고 그렇게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도 했던 그런 동지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개고기를 팔았니, 양두구육이니, 무슨 전두환 시절 이런 거 하면서 음? 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용어를 써가지고 비난을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설사 자기가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적인 정서에는 안 맞는 것이죠. 도저히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뜻이 안 맞아서 못하겠으면 그만둬버려야 되는 거지. 거기에다가 어제까지 같이 생활하고 같은 방향으로 뛰고 했던 그러한 그 같은 당의 대통령과 어떤 다른 의원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모양이 좋지 않고 그 정치인 이준석의 역량 그릇의 바닥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나의 바닥을, 근본을 드러내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릇이 결코 크거나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없다. 정치인 이준석에게 내일은 없다. 이제 폭망의 계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미련을 두고 아쉬울 때 떠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이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해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아주 염증을 느끼고 근본을 보았다. 멋지지 못하고 크지 않은 그러한 근본을 보고 난 다음에 누가 자기를 따르며 지지할 것인가. 소송에 이겨도 지지 세력이 없고, 소송에 진다면은 더욱더 지지 세력이 없는,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싸움을 쓸데없이 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에서라도 이제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을 가는 건 뭐냐? 당분간 정치를 은퇴해야 되는 거죠.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 이거죠. 더 외롭고 고독하게 가는 길을 가는 것은 창당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이다. 왜 이낙연이 저기 미국에 가서 지금 그러고 있겠습니까? 함부로 움직일 때가 아니다. 이래서 이제 한 발 빼고 가 있는 거죠. 소송에서 졌을 때 DJ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 영국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발을 뺄 때와 발을 디딜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외롭고 고독하게 갈 길 가는 것은 조용히 정계를 은퇴해서 반성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금이나마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장 정계 은퇴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정치인의 자기 말이 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떠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건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뱉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아니더라도 정계는 떠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오늘을 버림으로써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있겠다. 이런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릴 게 있어야 나중에 얻을 것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 말을 지켜서 정계 은퇴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언젠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내일을 기약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